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세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내 작가 더마카입니다. 네, 더마카 나오라는 지금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네, 좋으시죠? 장영익 님이 JB님 부캐명 옥종배, 얍종배. 얍? 얍은 또 뭐야? 뭐지? 얍삽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얍이. 아, 어제? 야, 저렇게 또 뭉치는 거. 전혀 생각을 못했네. 아하, 그렇구나. 야, 자기가 속여놓고 또 야, 저 가증스러운 면모 정말. 뒤에를 들어보세요. 네. 부캐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JB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까지는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얍이 뭐야? 얍이. 저 진짜 얍은 몰라가지고. 뭘 몰라 모르긴. 그래서 그 밑에 누가 얍은 뭐죠?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 진짜 몰라가지고. 저 이거 약간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읽은 건데. 얍삽하다가 뭐가 아니 부캐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JB님 네. 감사합니다. 네. 친근하게 느껴지신대요. 멀자. 안 좋아. 넘어가 빨리. 저런. 네. 온유소유 TV님이 와 지금 입장합니다. 본방사수 처음이에요. JB 형님 네. 화이팅.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댓글 남기면 되나요? 그럼요. 네네 마음대로 남기시면 됩니다. 네. 고구마줄기님 좋아요 릴레이 합시다 좋아요라고 해주시니까 이준희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좋아요 누르고 채팅창 이용할게요. 네, 요거가 이제 모범 촌철님의 모습인 거고요. 네, 오늘도 좋아요 꾹 공유 꾹 아니야 구독 꾹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러세요? 왜 꼬여? 아니 네. 제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뭔 계획? 전 칭찬으로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야, 계속 뭉치네 정말. 잘못된 계획이었나 봐요. 네. 빨리 AS 가겠습니다.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짚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열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당연히 열받죠. 네, 말이 안 되는 촌철님들이 되셨어요 오늘 다들. 데이즈님이 LH 직원들에겐 직장이 황금어장이었네요. 월요병도 없었을 듯. 그렇죠. 가고 싶어. 네. 무슨 정보가 있을까 그죠? 그러게요. 김윤택님이 전수조사하고 일벌백계 하고 쫄딱 망하게 해야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아까 진성준 의원은 이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환수 추징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된다고 이거 중요한 했어요. 얘기예요. 네. 그리고요. 강토님, 토지뿐만이 아니고 LH가 분양하는 임대, 상가도 직원이나 가족 등 연료자 특혜 분양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네. 자자키키님, LH에서 직원 윤리교육한다는 댓글을 어디서 봤는데 이런 일 저지른 직원을 처벌하는 게 맞지?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니 땅 투기하면 특히나 어떤 직무상 어떤 정보 갖고 땅 투기하면 안 된다는 게 꼭 교육을 받아야 알고 교육 그러니까요. 안 받으면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요. 네. 장지호님이 농담으로 LH 다니면서 집 한두 채 없으면 바보라고 하더라. 그런 말이 있대요. 주변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영선님이 25년 전에 남편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부지 보상 담당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요? 장미가 보상이 비싸. 다 장미 심더라. 속 보여. 이런 것도 아는 거야. 뭘 미치겠네. 심어야지 보상이 비싼지. 네. 똥맘님. 네. 우리나라는 공공의 자정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법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건에 투여된 돈의 2배만 받으면 모두 안 하겠죠? 네. 김성님. 네. 시끄럽고 그린벨트로 묶어라. 신도시 취소. 네. 아니 근데 또 거기에 터 잡고 살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꼭 미꾸라지들이 나와갖고 진짜 아유 정말 그냥. 근데 한둘이 아니었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저거 아마 전수조사라면 수두룩-뻑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수두룩-뻑뻑.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잖아요. 네. 네. 그리고 SUV를 시작하시는 분이 LH가 지은 임대 아파트가 날림으로 지어져 물이 새고 한심한 공사가 되어 있던데 이런 투기를 하니 분명 건설사에게서 뇌물도 엄청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사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댓글도 진짜 많았어요. 발주만 하고. 네. 그죠? 시공은 또 다른 데 서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삼성 NHL님이 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제비 오빠 털이 그리워요. 얼른 마스크 벗고 방송할 날이 오시길.
저도 진짜 마스크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비 오빠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털 얘기하니까 지금 마스크와 털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막 가려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면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털 없는 사람들은 몰라. 가려워 진짜. 네, 면도를 하시면 되죠.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네. 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2주라는 아름다운 야당의 시간이 왔다라고 네. 했어요. 네. 박로스님 붐업이 아니고 그냥 붐 터질 일만 남았죠 해주셨고요. 붐. 착한 여성님이 어차피 칼자루는 안철수가 잡고 있어. 예. 탐 크루즈님 단일화 지겹다 그만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 그냥 다 나오세요.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홍성익님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능가하는 후보가 있어야지 안철수가 들어오지요. 아니, 내가 안철수라도 안 들어갑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누가 됐을까요? 30분 후에 밝혀집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네. 뭐 누구 한 명은 됐겠죠. 뭐.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런 게 있대요. 백신 가짜 뉴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국민신문고가 그 사이트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뭐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작정을 하고 유포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네. 도대체 이 인간들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래요? 아까 엄중식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뭔가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그런 거죠. 그죠? 있거나. 아니 저는 그래서 되묻는 거 아무리 정치적 목적 이런 걸 떠나서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금도 그잖아요. 그렇죠. 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 금도를 어기신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정석훈 님이 네. 방역에 적은 언론인가? 선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치환하지 말자. 네. 아랫집 토토로 님이 언론들 신나 보여요. 사망자를 기다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역사책을 보면 역병이 돌 때 네. 유언비어도 함께 돌거든요. 저는 그 현상은 뭔가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최근의 현상은 뭐냐면 유언비어가 그냥 그 민간에서 입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언론이 가세를 하고 있다 하면 이거 문제는 좀 심각한 거다.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피스 바레를 꿈꾸면 님이 언론 선동죄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기사를 가공해서 거짓 뉴스로 무단 돌리는 거죠. 음모론 포함해서. 아까 얍을 나한테 쓸 게 아니야.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야. 이런데 얍은. 네.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접두사 정확히 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번지수 잘 찾아가지고. 네. 알았어요? 제가 오늘은 네. 간만에 주도권 한번 잡았다. 자, 그리고 네. 자, 뉴스의 중심에선 그분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자 윤석열 총장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분 오늘 오전 반차시래요. 이거 들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정중한 태도로 자세 꼿꼿이 하고. 윤석열 총장이 어제 대구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인 행차를 연상시키더라고요, 그죠? 타이밍 좋고요. 네. 대구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죠. 거기다가 뭐 사람들 나와서 윤석열 연호를 했고. 화하니. 네. 그죠? 네. 거기다가 윤석열 총장은 또 뭐라고 멘트 날렸습니까? 내 검사 초임지가 바로 대구였고. 고향에 온 것 같다. 고향에 온 것 같다. 이거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항상 쓰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지역 가면 쓰는 흔히 하는 언술인데. 네. 그래서 이거 한편에 잘 짜여진 각본했다는 퍼포먼스인가? 이런 느낌까지 사실 솔직히 줘요. 그죠? 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갖는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각을 세우는 발언이니까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일각에서는 대구 방문 일정이 언제 잡혀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왜 그러면 언론과 인터뷰는 그 직전에 했을까? 그죠? 요 얘기니까 답변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그래서 잘 짜여진 각본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굳이 처리하거나 물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누가 봐도 네.
근데 역시 활용점정은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총장직 사퇴 용의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했고 지금은 네.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모범 답안이지.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정리하냐? 윤석열 총장은 즐기고 있다. 구름을 타고 아주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 그래서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옛날 영화 제목이 갑자기 그죠? 네. 자, 윤석열 총장이 구름 속의 산책을 하도록 길을 터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아주 느긋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든 환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징계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징계사회관대 하나가 뭐였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이었어요. 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에 정치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가처분 판단을 한 행정법원이 어떻게 그 판단을 했습니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어요. 본안 소송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팩트가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은 그런 말씀 드리기 어렵다.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다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다 비슷한 내용이고 단어만 다른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말해도 문제될 게 없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확신하니까 즐기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여기서 단순히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판 위에서 초과 이득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하겠는데 양손에 떡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에도 떡을 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문 용어 나옵니다. 1타 3피. 쌍피가 아니라 3피입니다. 1타 3피. 왜 그러냐? 1단, 2단, 3단으로 나눠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단, 여지를 당기는 발언을 하면 어제 제가 말했죠. 언론은 윤석열 총장의 말을 윤석열 총장의 행동과 결부시켜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파장에 주목하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키우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그죠? 네. 저 양반 저러다가 정말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에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라고 하는 걸 더 중시해서 언론이 써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키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2단 혹여라도 나중에 사퇴를 하거나 정치에 진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게 예열 단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예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정계 진출에 대한 부정적 충격파는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전파는 최대화할 수 있다. 그죠? 왜? 개봉박두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쉽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예고편 방영한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파급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고요. 3단. 요건 정반대인데 혹여라도 결국 사퇴를 안 하거나 정치에 진출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과정은 숙고의 과정으로 묘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최종 결정은 숙고의 결과로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뇌 끝에 내린 결단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결단의 성격을 더 키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무엇 하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믿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유를 제가 든 건데요. 결국 이치는 항상 비슷해요. 뭐냐면 상대에게 겁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칼을 뽑지 않고 겨누는 것이고 그렇죠. 상대의 갈증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줄까 말까 밀당 모드를 연출하는 것이다. 딱 거기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밀당의 고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대중적 이미지와는 다르게 밀당의 고수다. 하하. 뭐 이것도 정치력이라면 그 정치력은 인정을 해야 한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갖고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대적 요인인데 여권의 공격이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여권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의 이런 공격이 윤석열 총장의 1타 3피 노림수를 극대화시켜주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안 받아주는 게 오히려 스펀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마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계속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청 설치 반대에 대해서 뭔 소리야라고 받아치는 거와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치고 빠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종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총장의 원칙과 뚝심 이미지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원칙과 뚝심이라고 이미지를 삭감시키는 요인으로 어떤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권과 윤석열 총장의 공방은 언론의 묘사와는 다르게 진영 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은 각각의 진영을 다지는 효과에다가 기껏해야 중도 무당층을 반으로 쪼개갖는 이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격가지로만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자 마지막으로 짚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좁은 의미의 정치,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당을 만들고 뭐 출마를 하는 차원의 정치 있잖아요. 이런 정치를 정말로 할 거냐 말 거냐.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좀 보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어떤 전망 멘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글쎄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제도 정치권에 뛰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그의 행보를 읽으면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정치 초짜예요. 조직 기반도 없고 정치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고 7말 8초에 정치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점은 제도 정치권의 대선 경쟁 구도가 본격화한 시점이 돼요. 좀 늦었겠죠. 그러니까 좀 늦죠. 윤석열 정치 초짜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에 뛰어들려면 시점을 앞당겨서 최소한 보궐선거 직후에는 총장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문제는 명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사청 설립 문제가 딱 불거지면 이걸 명분으로 옷을 벗어던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자기가 골라서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행동이 게시가 된 것이다. 그죠?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수사청 설립 어떤 방안에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역시 이런 포석이다. 뭐 대충 이런 해석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거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요. 아주 수려한 어떤 시나리오죠. 그죠? 윤석열 총장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아니 더 뭐하면 윤석열 모노드라마의 시나리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여기 다른 등장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로지 윤석열이니까. 근데 다른 주요 인물, 그러니까 딱 둘. 하나는 야권, 또 하나는 검찰. 요 두 가지를 고려를 하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원맨쇼는 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국힘에 입당하는 경우까지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함께할 세력은 근데 문제는 유동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체제가 붕괴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정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 정지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뛰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냐? 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일부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총장이 오늘 사표를 낼지도 모른다. 빠르면 오늘. 왜? 오늘 반차를 냈거든요. 그죠? 반차를 냈고 결국은 검찰 주변에서 오늘 빠르면 오늘 사표를 낼지도 모른다는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걸 그대로 받아옵시다. 그래서 오늘 사표를 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7말 8초는 늦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이다 해서 그래서 지금 선택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그러면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지금 어차피 야권을 주도하는 것은 좋든 싫든 인정하든 말든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가장 덩치가 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의힘의 지금 역학관계에서 윤석열 총장의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 점에서는 빠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점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무릅쓰고 지금 가는 것이냐? 이건 검증이 필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검찰, 검사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뛰어든다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배신 때리는 셈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자, 윤석열 총장의 정치 진출 시점은 수사청 설치 법안 처리 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죠? 그러면 수사청 설치 논란과 공방 구도에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가 어떤 역할을 미치겠어요? 아주 소박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검찰에 절대 유리하게는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검찰 쪽에서 자기 정치 행보를 위해서 검사들의 분노를 이용했다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 오히려 이 점을 봐야 되는 건데 자, 윤석열 총장이 뭐 오늘 사표를 내든 말든 냈다고 칩시다. 냈다고 쳤는데 그래서 나 그냥 조용히 살래가 아니라 그죠? 네. 정치에 뛰어든다는 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 저 사람이 정치하려고 지금 이거 갖고 저기 뭐냐면 그 자기 명분 축적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네.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배 검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습니까? 안 되는 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전자로 사표를 낼지 모르겠는데 사표를 내고 나 그러면 총장직 벗어던지고 지금 자유신분에서 다 반대투쟁 벌일게 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라면. 그죠? 나 정치 안 해. 정치 안 하는데 수사청은 안 되니까 수사청을 어떻게든지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야인으로서 자유로운 신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야.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정치 제도 정치권에 뛰어든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죠. 예단은 가급적 피하겠지만 모르죠. 어제에 이어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 넓게 본다면 네.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유격전식의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맞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네.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윤석열 총장은 자기 행보를 정치 행보로 해석하는 걸 한편으로는 즐기고 있고 왜? 안전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용하고 있다. 왜? 효과가 크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정계 진출을 학수고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네,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계 진출한다면 웰컴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줄까도 솔직히 궁금하고요. 첫째,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서로 지금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동지라는 측면이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쌍수를 들어서 웰컴인가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나 정치 안 해. 당신들하고는 같이 안 해. 그리고 하지도 않을 거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게 좌절감일까? 배신감일까?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 그러니까 왜 윤석열 총장은 어제 대구 가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을까? 요거는 일타 삼피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약간 정치는 생물이다 뭐 이런 비상구를 열어두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안 할 것 같다고요? 저는 정치 안 할 거다라는 이정환 쪽에 계속 님이, 걸고 있습니다. 이정환 님이 이러다 제이비님의 작두 예측이 틀릴라나요? 윤 총장 대선 출마하면 제이비님은 수염을 깎으시는 게 어떨지요? 수염 말고 다른 건 안 될까? 아, 수염 자존심입니까? 수염은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 이정환님 다른 거 받아주실 건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 예측 불가의 영역이 있죠.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게 꼭 이성만 갖고 작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정치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점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네.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앞뒤 전후 사정을 돌아볼 때 그건 가능한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아니다. 저는 계속 이 점을 현재로서는? 그냥 아니다. 고수하겠습니다. 아하, 네 그렇답니다, 이정환님. 네. 수염 깎는 거 말고 다른 것도 받아주실지 남겨주시고요. 네. 그 전에 이정환님이 이런 걸 또 남겨주셨어요. 머리 깎기는 그냥 한번 밀어볼까? 저기 젠틀님이 머리 깎기라고 제안해 주세요. 어때요?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을 가장 반길 세력은 역설적으로 여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JB가 저와의 대담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했더니 장영익 님이 아까 그 옥종배 얍종배 보내주신 그분인데요. 아, 그분입니까? 더마까 미안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박로스님 네. 뒤끝 종배 생기겠다. 아, 저 속 좁다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 속 좁아요. 되게 좁아요. 네. 네. 레드헤어님이 구름 속의 산책? 강남 리미에르에서 30년 전에 봤는데 어쩐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영화 몰라요? 네, 30년 전에 보셨대요. 레드헤어님이 저 JB 옆산 너무 좋아요. 지금 아세요? 측면샷이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정면샷 말고 그 JB의 옆에 모습이 나가요. 중간중간에. 네, 가끔 나가는 거 알아요. 했더니 레드헤어님이 그 샷 나올 때마다 심쿵한다고. 오, 예. 네, 여기까지 칭찬 그만. 한창민님이 검사들 목숨이라는 구름을 타고 즐긴다. 잠시 후 자신은 내리면 그만 해주셨고 어제 윤 총장이 대구에서 했던 말이 검수완박이 부패 완판이다. 요것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커피체리님이 전 그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네, 일단 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지금의 검찰 조직이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뭐냐면 줄어들거나 되면 부패가 판칠 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를 그대로 받으면 지금까지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 왔고 검찰만한 조직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동의되십니까? 전 동의 못 하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몇십 년 동안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잘해서? 예? 전 동의 못 하겠는데요. 네, 네. 아니 이거는 뭐 수사청을 설치하네 마네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검찰이 그러면 지금까지 부패 척결의 전사였다라고 하는 자기 설정이 맞느냐 틀리느냐 저는 이거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단히 죄송하나 동의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동의 못 하시겠답니다. 네. 커피체리님도 동의를 못 하셨나 봐요. 검수완박이 부패 완판이라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의 부패 완전 박살의 지름길이다라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셨어요. 네, 지금 이학수님이 또 그래서 96만 원 또 환기시켜 주는데 맞아, 96만 원. 그럼 그러면서 무슨 부패 척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윤석열 총장 사과 안 했죠? 안 했죠. 그죠? 네. 한다고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아이 그러게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고 자기가 국민 앞에서 얘기까지 했잖아요. 신문이랑 인터뷰도 하시는데 저희랑도 한번 해주세요, 총장님. 전화는 선배님이 드렸다던데 안 받으신다고 문자도 답이 없으시고. 네. 성남 가브리엘라님이 한꺼번에 떡 3개 잘못하면 하나 잡다가 3개 떨어뜨릴 수 있는데 다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셨고 예. 진여월님이 이분 검찰총장 직함을 빼도 이만큼의 영향력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호호. 왜 그러냐면 아니 단적으로 나오잖아요. 요 몇 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 좀 조용했잖아요. 네. 조용하니까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쫙 빠졌잖아요. 뭐 거기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경우님이 밀당의 고수의 앞날은 토사구팽일 수도. 홍주연님이 조직에게 원망을 사게 될 것이니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총장 덕에 더 확실한 검찰 조직이 개혁되게 생겼으니 한술 더 뜨시는 거겠죠. 비겁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올해 정세균 총리가 네. 대통령한테 거취를 건의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례회동에서 말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보고 드릴 수도 있다. 근데 주례회동이 8일이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사표를 낼까? 아니면 정세균 총리가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먼저 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7월까지 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표를 낼 여지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터뷰 내용을 잘 보면 네. 나 때문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기억나요? 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내가 미워서 지금 수장 설립하는 거 그러니까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 그럼 내가 빠져줄게 해봐. 그럼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표 이야기가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사표를 낼 여지도 있다. 그죠? 그거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고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정치 행보를 네. 볼 거냐는 좀 분리해서 볼 부분이 따로 점검할 부분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하네요. 네, 오늘 한번 보죠. 어떻게 네. 될지. 이 와중에 JB 털 깎는 거는 결사 반대시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그럼요. 털은 제발 내비두자. 걸지 말자. 그럼요. 어떻게 얘기든 털인데.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신박한 시사사전에서 윤석열 총장의 말을 빌미로 해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네. 법률주의랑 법치주의를 가려서 봐야 한다. 네. 아, 오늘 제 머릿속에 지식이 하나 쌓였는데 네. 김희엽 님이 네. 법치는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곧 권력자가 법 준수를 말하는 거지 백성이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 박노스 님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가 같은 맥락으로 오남용이 된다 해주셨고 김영민 님이 윤석열 총장은 조용히 있다가 퇴직하세요. 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법을 앞세우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네. 독재 시대에도 그랬고요. 유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뭐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끝나기 전에 예고해드릴 게 있습니다. 네. 네. 진열님이 내일은 천기누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막가님 미리 안녕. 아이고 센스쟁이. 맞습니다. 내일은 얼스무당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천기누설이 찾아옵니다. 그대는 이슬님이 종배님 방송 7시부터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근데요. 네. 천기누설도 막가님이 나와서 나란히 방송하면 좋아요, 구독 3배 더 뜰 듯합니다 해주셨는데 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요런 의견 아주 소수 의견. 박지훈 변호사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내일은 얼스무당 박지훈 변호사랑 천기누설이 오는데 그 전에 7시 5분부터 시선 집중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시 5분부터 함께해 주신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은 청기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